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성 청취자이고 저와 제 남편과의 연애담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다가 만났습니다. 그는 어묵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 근처에서 닭튀김 가게를 하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서로가 이혼 남녀라는 사실 때문에 그저 동지에 비슷한 것을 갖고서 상인의 모임에서 같이 술도 마시고 사람들과 섞여서 등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전처와의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이혼을 했기에 어떡건 아이들 양육비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탓에 이혼을 했고 제게는 아이들이 없었기에 당사자끼리 조용히 합의하고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재래시장에서 닭튀김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으나 처음에는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텃세가 심하던지 제가 자리 잡을 틈이 없다고 울먹였지요. 그러자 어묵은 저를 가엾게 여기며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제가 아등바등 살려고 애쓰는구나 싶었던지 한 번씩 저의 가게에 들러서는 매상도 올려주고 뭔가를 고쳐야 하는 일이 있으면 척척 해결해주고는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묘한 설렘이 일었지만 당시에 제게는 막 연애를 시작하려던 상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우리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젊고 잘생긴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식자재와 매일 보다 보니 서서히 마음이 열려가던 중이었고 그가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상황을 은근히 즐기게 되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그는 젊고 힙했고 유머러스했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와 반대로 어묵가게 사장을 생각하면 썩 기분이 맑아지지는 않았지요. 어묵가게가 저를 도와준답시고 찾아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착 가라앉는 부분도 있었고 왠지 모르게 피하고 싶은 저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공상 맞기까지 할 때도 간혹 있었거든요. 어묵이 뭔가 마음 쓴다며 이리저리 해주는 조언들도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었고요. 저는 그것이 저와 어묵이 가진 동료의식 때문이란 것을 막연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어묵이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갑갑하고 피하고만 싶은 저의 지난날인 듯이 여겨져서 어떨 때는 피하고만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식자재는 살살 사람을 녹여내는 맛이 있었지요. 종일 달기나 튀기느라 매캐해진 가게 안에서 영문도 모른 채 늙은 영감 손님들에게서 헛소리까지 들어가며 장사하다 보면 자괴감도 느껴지기도 했고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어김없이 식자재가 나타났습니다. 우울한 상황을 타파하러 온 요정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나타난 그는 꺼져가던 제 마음을 한껏 끌어올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식자재와 자연스레 데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메우려고 어묵도 동시에 만났지요. 좁은 시장통에서 이리저리 남자를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것이 소문나면 그동안 저를 눈꼴 나납게 보던 터줏대감 할머니들이 저를 아주 몹쓸 여자로 둔갑시켜서 시장에서 쫓아내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은근히 걱정도 되었지만 일단은 제 상황이 더 중요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 시장의 주도권은 그런 할머니들이 잡고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시장의 주도권을 쥔 상인에는 최소 40대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움직였고 더구나 어묵이 상인회장이었기에 그는 철저히 저를 보호해 줄 것이란 든든함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나름의 계산을 가지고 어묵과 식자재 사이를 몰래 오가며 미래를 즐겼습니다. 저의 권리라고 생각했고 일단은 이혼으로 인해서 세상 밖으로 밀려났다는 우울감이 가득한 상태였기에 우선은 나부터 좀 살고 보자는 생각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어묵은 아무것도 모른 듯이 제게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홀어머니가 싸준 고추장이나 된장을 제게 말없이 내밀며 아내에게 하는 건 마냥 든든하게 굴었고
묵묵히 저의 힘든 점을 하나씩 개선해 주려 애를 썼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도맡아 했을 전등 갈기, 수도꼭지 교체 작업 같은 것들을 그는 비용 하나 없이 그저 가족인 양 척척 해주었고 저는 그 순간에는 참 고맙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구질구질한 삶은 아니라며 저는 힙하고 뭔가 저와는 다른 의식으로 제 삶에 조금이라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 같은 식자재와는 그 집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리러 갔습니다. 그저 시장에 물건을 납품하며 번 돈으로 놀기도 좀 놀고 사치도 불이나 했었는데 막상 알고 보니 식자재는 제법 알부자였습니다. 부모가 고생해서 삶의 터전을 일구었기에 그는 사는 동안 자잘한 돈 때문에 앓는 소리 하는 경우는 그다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더구나 발이 넓고 사람과 만남을 중시하는 부모에게서 이어받은 호방한 성격 덕분에 그 역시도 살다가 부딪히는 자잘한 어려움은 주위 인맥과 자신의 경제력을 얼른 활용해서 재빨리 해결하는 것도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어묵이 시대 흐름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집안에서 자기 할 도리만 찾으려 애쓰는 선비 같은 사람이라면 식자재는 태생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시기를 아주 잘 만나서 돈을 확 벌어들인 수완 좋은 장사꾼이라 하면 비유가 쉬울 것입니다. 저는 식자재의 모든 것을 직접 파악하고 보니 뭔가 모르게 그와 함께하면 미래가 조금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와 결혼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른 지금 제 곁에 있는 것은 그가 아닙니다. 어묵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지요. 같이 있으면 어쩐지 미래가 보이지 않다고 여겼고 구질구질하고 신경질 난다는 느낌도 간혹 들었던 그 순진하고 헌신적인 남자 말입니다. 어묵과는 작년에 혼인 신고도 했고 부모님을 모시고 간단히 식사하며 식을 대신했습니다. 이제 시장 상인회에서는 저를 어묵과 항상 연결시키며 제게 깍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묵을 선택한 것은 그의 꾸준하고 변함없는 헌신이 결국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솔하다는 것을 깨달은 때문입니다. 일시적이고 상쾌한 것은 세상에 많고 많지만 은근하고 오래 공을 들이는 것의 가치는 절대 따라올 수 없으며 어쩌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며 깨달은 것입니다. 더구나 제가 자신과 딴 남자를 저울질하고 있던 것을 어묵은 알고도 묵묵히 감내하며 저만을 걱정하고 위로하며 제 일을 자신의 일인 양 슬퍼하고 기뻐하며 항상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남자복이 있다는 생각이 천천히 스며들었고 결국 그와 새 인생을 힘차게 출발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옳은 판단을 한 것이 맞지요?